나중에 지쳐서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관리하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는 게 리츠인데요. 네. 부동산 책에다가 리츠가 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표님이 리츠도 하시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종부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막 3억씩 내가면서도 나 3억 내도 내년에 5억 올라갈 테니까 나 3억 낼 거야. 이런다는 건 좀 너무 무모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팔고 그럼 돈 남는데 그거 뭐 할 거냔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했다가는 다 날려먹는 거니까 거의.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리츠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만 따온 거니까. 좋은 점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의 안정성,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익성, 주식의 유동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거. 요 장점만 따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안 오르는 게 아닌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요, 사실은. 그런데 주식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눈에는 잘 안 들어오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사면은 뭐 금방도 막 20%도 올라가고 뭐 100%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뭐 사면은 뭐 1년 내내 뭐 5% 올랐나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확 오르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주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것 같고, 부동산으로 하기엔 좀 불안한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좀 답답한 건데, 그걸 거꾸로 보면 사실은 장점만 다 따온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권하고 싶죠. 제가 이제 미국 리츠만 권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있기는 하죠. 우리나라 리츠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리츠는 일단 역사도 짧고, 참 안타깝게도 일단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 역사랑 이제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좀 그런 걸 좀 돌다리 짚고 넘어가듯이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얘가 쭉 성공해 왔느냐, 뭐 잘 좋은 결과들을 내왔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리츠는 좀 늘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리츠 하느니 그냥 다른 주식 하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에요. 뭐 리츠라고 해서 하나 장점이 없어요. 뭐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변동성이 줄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갖고 있으면 그냥 돈을 버는 이런 거여야 되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갖고 있었더니 뭐 떨어져. 이러면 뭐하러 리츠를 해요. 그러면 주식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리츠가 그래 왔고 조금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최소한 지금으로서. 근데 미국 리츠는 안 그래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도 또 많이 증명을 해왔고 그래서 미국 리츠는 물론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긴 해요. 20%를 떼려고 하면 또 그것도 속쓰리죠. 22%를 떼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안정적으로 돈만 벌게 해주면 20%는 어쨌든 돈 번 데서 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안 팔면 돼요. 안 팔고 계속 이제 불려나갔다가 충분히 됐을 때 팔면 되니까 미국 리츠를 권하고 싶어요. 건물주도 좋긴 한데 이 리츠로도 좀 분산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게 뭐 좋은 성적이 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조금 실제로는 현실은 약간 상가랑 비슷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누가 봐도 좋다고 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비싸다는 게 그냥 액수가 비싼 게 아니라 타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냐면은 지금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상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꼬마 빌딩으로 해서 대출을 꺼내면은 3점 몇 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2%, 1점 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좋은 거는 누구나 봐도 좋은 거. 그럼 내가 3% 이자 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계속 돈을 거기에다가 때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30억 가지고 사놓고서 거기서 또 매달 내가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 돈을 까먹는 거예요? 계속 언젠가 얘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힘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수익률이 나오는 꼬마 빌딩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성장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죽어나가잖아요. 막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데 그런 비슷한 꼴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뭐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거는 뭐 진짜 매스컴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막상 현실은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사기가 힘들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성장성도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대출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도 괜찮을 만한 그런 꼬마 빌딩을 사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매우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대표님 사실 네. 돈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꼬마 네. 빌딩 사고 싶어요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면은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뭐 물건 중개를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뭐 그 물건도 조언은 없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오죠. 이제 중개업소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물건들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봐드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뭐 안 좋고 이거는 이거 뭐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죠. 네,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럼 꼬마 빌딩은 좀 괜찮긴 한데 현실적으로 좋은 빌딩을 사는 게 좋은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예, 상가랑 똑같이 상가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위기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좋은 물건을 웬만큼 공부해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꼬마 빌딩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제가 여기서도 그냥 말로 어디가 좋아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서 그냥 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제 꼬마 빌딩 그런 게 아니니까 개별적인 사안들을 다 체크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좀 쉽지가 않죠. 다가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해요, 사실은 다가구도. 근데 다가구는 좀 암만 해도 꼬마 빌딩보다는 낫죠. 그리고 다가구는 뭐 서울권 같은 데는 그래도 뭐 이제 월세 수익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는 좀 그래도 꼬마 빌딩 사기보다는 조금 쉬워요. 쉬운데 다가구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관리가 좀 문제죠. 네, 관리가 생각보다 관리가 많이 피곤해요. 또 그것도. 그래서 막상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지쳐서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세입자 관리하기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또 지쳐서 많이 팔고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상담을 받아요. 뭐냐면 원룸 져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한 달에 뭐 월세 수익만 해도 뭐 800, 900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한 10억 들였는데 800, 900 나오면 괜찮잖아요. 막 그래서 막 좋다 막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팔아요. 그래서 왜 파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아, 관리하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형광등 하나 깨졌다고 갈아달라고 그러고 막 아주 이러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지치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니죠. 이제 다가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낡고 그러면 암만 해도 손 가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상가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죠. 암만 해도 주거 공간이 아니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아무래도 상가는 고르기가 너무 어렵고 관리는 좀 쉽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뭐 이렇게 다 쉽게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감안을 하고 아파트 같은 건 좀 쉽지만은 뭐 지금 뭐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럴 대상 할 수 있는 고르는 것도 어렵고 골랐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걸린다는 뭐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피해가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 또 어렵고.